요즘 털레반들이 아주 멘붕이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걸 머스맨 아니다. 그 문조 털레유를 제가 이제 창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3대 히트 상품이죠. 최한욱 TV 3대 히트 상품 문조 털레유를 창시를 해서 이제 친문과 친명의 가르마를 제가 확실히 타준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막 이게 뒤죽박죽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 때 우리 친명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정청래를 찍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 유튜버들이 이제 사기질 쳐가지고 정청래나 족바 문바들을 마치 친명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이런 또 사기질을 또 당하는 이러한 뭐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만삼님, 까왕님 말 듣고 귀 얇은 저는 이찍 친구, 울 누나, 이찍 신랑 다 손절함요. 까왕님이 책임지셔라. 그 대신 매일 밤 6,000명의 친구들이 생겼잖아. 몇 명, 3명 잃었어요? 3명을 잃었지만은 6,000명의 우리 복만삼님을 아끼는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뭐가 아깝습니까? 3명 잃고 6,000명이 생겼는데. 해피님 구독자 7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노다지는 이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차단을 하는데 이거 뭐 아이디를 바꿔서 계속 들어오는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놈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노다지 건방진 놈의 새끼 이거. 족바 새끼 이거. 문빠냐 너? 족바냐? 털빠냐? 몸빠냐 이 새끼야.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응?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언제 봤다고. 요즘에 뭐 제 주변에 친분 호소인들까지 생기고, 이게 좀 빅스피커가 되니까 이게 좀 피곤한 게 있어요. 이거 뭐 개나 새나 막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엉겨 붙으려고 그래. 언제 봤다고 싸가지 없이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아무리 채팅이라고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최한욱 어르신 이렇게 정중하게 채팅을 하고 그래야지. 건방진 놈 이런 족바 같은 새끼. 어준이가 그렇게 가리키든 여러분 이거 예의 채팅해 주세요.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가 있어야 돼. 우리 또 품격 있게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답게 품격 있게 우리는 품위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아주 뭐 빅스피커가 돼가지고 아주 뭐 여러 동네에서 와요. 예전에는 이제 최한욱 TV가 그야말로 뭐 친명 청정지대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여기 진짜 친명 청정지대가 아니라 문바 청정지대. 여기 뭐 털레반 진짜 털이 없는 세상. 여기가 그냥 그 민둥산이었어요. 민둥산. 최한욱 TV가 한 올의 털도 발견할 수 없는 털청구역. 청정구역이 아니고 털청구역이에요. 털청구역. 근데 이제 빅스피커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뭐 털레반들이 기어들어오질 않나. 별 희한한 것들이 막 기어들어오고 뭐 저하고 막 친분 호소인이 등장하질 않나. 이게 셀럽의 삶이구나. 그런 걸 요즘 뭐 뼈저리게 제가 느껴요. 막 피곤해. 막 셀럽이 되니까. 이거 유명해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만 이게. 그래갖고 요즘에 가끔 제가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보이는 족족 제가 이제 똥파리들 털레반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잔털들이 날아와요. 이게 잔털들까지 이제 깨끗이 치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그 뭐 찍찍이를 좀 구매를 해가지고 채팅창을 좀 닦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털들이 여기저기서 좀 날라오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잔털들 좀 날라와가지고 채팅창이 좀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뭐 눈에 띄기만 하면 바로 털은 뽑아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짜증 나시더라도 조금 이제 견뎌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이제 털레반도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보세요, 얘네들 멘붕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정신분열 상태로 가고 있다. 과대망상에서 정신분열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특히 김어준 뭐 지난주 내내 멘붕이잖아요. 정청래가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깔 줄은 몰랐지. 야, 네가 정치를 뭘 알아, 김어준이.
방송인 나부랭이가 왜 정치질을 하냐고 그러니까 뭘 한다고 정치에 대해서 뭐 어쩌다가 낙곰수 해가지고 좀 뜨는 바람에 그 덜 떨어진 그 문재인 내세워가지고 본인이 뭐 나름 뭐 킹메이커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뭐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어준이 제가 그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과시하려거나 혹은 뭐 사기질 치려고 여러분들한테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문조털레유, 문조털 얘기했을 때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랬어. 그죠? 그럼 문조털레유, 정청래가 문씨 집안 머슴이고 정청래 당대표 시켜가지고 조국당이랑 합당하고 조국을 대권주자로 만들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 6월부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에이 설마 뭐 이러시는 분들 많았어. 근데 지금 그대로 됐잖아요. 저는 뭘 과장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장사질 하려고 관심 끌으려고 뭘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리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조지리 얘기를 하니까 그냥 조국이 싫으니까 조국을 이제 폄하하려고 조국을 비난하려고 제가 이제 조지리라는 말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냥 그 조국이 하는 짓이 그렇기 때문에 조지리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거예요. 뭘 과장하지 않아요, 저는. 조국 플러스 모지리가 조지리다 그랬는데 지금 저의 그 과학적인 분석이 현실로 입증이 되고 있잖아. 저렇게 모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이번에 모지리 대첩이다 그 얘기도 했었죠. 그건 좀 못 떴어요. 생각보다 한동훈이 조국보다는 조금 더 멀쩡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사고 친 것보다는 한동훈의 활약이 지금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모질이 대첩이 될 줄 알았는데 조국이 뭐 독보적으로 원톱 모질이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동훈이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질이 한질이 그 쌍질이 대첩이 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모자란 거지. 조국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멀쩡해 보여요 지금. 이게 조국 효과야. 조국 때문에 한동훈이 멀쩡해 보이는 지금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그게 지금 지역구, 보궐선거 지역구가 두 곳이 가장 화제잖아요. 가장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산 북갑하고, 평택하고, 예, 여기 이제 부산하고 평택이 최고 관심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상하기에 이게 관심 지역이기도 하고, 모질이, 뭐죠? 빨간 모질이, 파란 모질이, 두 명이 이제 출마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은, 그 조국이 모질이 짓 하는 빈도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빛을 못 보고 있어. 조국이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국을 뭐 비난을 하려고 조질이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조국 플러스 모질이가 조질이다. 있는 그대로잖아. 그 다음에 머스맨 안도 마찬가지예요. 머스맨 안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유시민이 정청래를 대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응? 무시한다고. 그리고 정청래는 사실 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거 무슨 그 전대협 동호회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무슨 뭐 신분주의자처럼 차별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정청래 인생에 대해서 정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 정청래가 이제 뭐 학생 운동을 하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대단히 주목받는 위치에서 이렇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86들이 정계 진출을 할 때 그 뭐 정청래가 뭐 이인영, 뭐 임종석, 뭐 누굽니까 저기 우상호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그 뭐 젊은 피 수혈 이런 차원에서 뭔가 영입될 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했어. 그래서 뭐 전대협 동호회에서 이제 가방 못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386 3인방 그 빅3 386 빅3 그 가방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학원 강사하고 그 뭐 정봉주는 이제 학원 해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가 돈을 더 많이 벌었구나. 마포에서 마포에서 한 사람이 이제 돈 하여튼 뭐 학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운동권 문화가 뭐가 있냐면 저도 운동권 출신이라 좀 근데 서열 문화가 되게 세요. 그리고 뭐 돈 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천박하게 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졸부 취급을 하는 졸부 취급.
그러니까 정청래는 어찌 보면 이제 천민 신분인 거죠. 예. 지금 여러분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나요? 뭐 문제가 없죠 지금. 예. 문제가 없죠? 예,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방송에 좀 이상이 있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이상 없었죠? 갑자기 끊겼어요. 뭐 휴일이어갖고 노동절이어가지고 KT 노동자들도 쉬는지 갑자기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방송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죠? 저만 지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은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가방모찌 취급당하고 하바리 취급당하고 이런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386 내에서도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본인은 이제 뭐 나름 야심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런데 그 운동권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뭐 서자 취급받는 서자 취급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여튼 그 노비 취급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제 노사모를 통해서 어떻게 김어준 쪽하고 이제 연줄이 돼서 뭐 공천 받아가지고 정계 진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 진영에서도 사실은 비주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사모를 통해서 정청래가 뭐 정치 데뷔를 하긴 했는데 친문 성골들이 있잖아. 성골들 친노 친문 성골들 그 뭐 과거에 이제 운동권 귀족들이죠. 운동권 출신 중에 뭐 이른바 명문대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어. 운동권 귀족들 뭐 의장님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좀 하찮게 보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언제나 좀 그 약간의 뭐 컴플렉스 같은 거 저는 그런 거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 본인 속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에서 어찌 보면 또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예요. 정청래가 그 모진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자리까지 왔으니까 입지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좋게 보면은. 근데 그만큼 이제 뭐라고 와신 상담을 하면서 그 온갖 수모를 겪어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정청래가.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는 저건 뭐 저런 사람이 당 대표를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친명 쪽에서 볼 때는 정청래를 그렇게 무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민주당에서 뭐 무슨 뭐 주류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니잖아. 변방의 장수로 그 친문 주류 세력들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뭐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가 출신이 미철하다고 해서 우리 친명들이 야 정청래는 노비 출신이야 머슴이야 뭐 이러진 않잖아. 그죠? 우리는 뭐 저는 입장이 그래요.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습니까?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했건 간에 지금 일을 잘하면 뭐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게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정청래가 뭐 출신이 천박해가지고 정청래는 당대표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생각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만약에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혼연일체가 돼서 본인 말하는 대로 딴 생각 안 하고 자기 정치 안 하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정청래를 지지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청래는 그냥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친명이 아니어서 친문이어서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은 친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잖아. 뭐 예전에 정동영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유시민하고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정청래가 정동영 정통 캠프에 있었고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님도 정동영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청래의 정치적 출발점과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치적 출발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하고 싸웠던 거야. 유시민은 이제 친문이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은근히 정동영이 대선에서 이기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고 정청래는 어쨌건 뭐 정동영 캠프에서 뭐 나름 열심히 뭐 노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유시민보다는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뭐 정청래가 저는 뭐 친명이 아니어서 친문이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욕심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욕망,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래서 머슴의 난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정청래가 공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난을 안 일으키죠. 그게 무슨 뭐 친문과의 의리가 됐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이건 그게 본인이 정치하는 목적이라면 왜 난을 일으키겠어요. 정청래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청래라는 인물에 대한 제가 나름 이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정청래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건 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다. 자기를 위한 선택은 조국이 사라지는 게 자기를 위한 선택이지. 그래서 이제 머슴의 난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온 거죠, 뭐 그대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문조털레유라는 그 프레임을 갇혀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라는 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들 순진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조털레유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조털레유 이 5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하는 거예요. 무슨 의리고 나부랭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조국이 대통령 되는 게 정청래한테 뭐가 좋은데? 정청래가 되는 게 좋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이 민주당에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대권 주자가 되는 게 그게 뭐가 왜 정청래한테 그게 유익한 일이에요? 그냥 문씨 집안 머슴이니까 정청래는 영원히 머슴으로 살아야 되나? 그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머슴의 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이제 친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정청래가 왜 그러지? 무슨 꼼수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꼼수가 아니라 각자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게 인간 사회의 생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 아닙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이기적인 인간들의 이기적인 인간들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투쟁을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야.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청래가 머슴의 난을 일으킨 거는 그것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뭐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약속을 해? 조국하고? 야 조국이 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조질인데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문조털레유 그 다음에 조질이 머슴의 난 이게 각자 따로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관성이 있어. 그죠? 문조털레유가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이제 비주류로 밀려났으니까 친문 세력이 초원 결집을 해가지고 당권을 되찾아오자. 그리고 조국을 민주당으로 입당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시민과 정청래 같이 서로 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쳤어.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했죠. 정청래 당대표를 만들었어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잘 온 거죠. 그 다음 수순은 뭐였냐면 합당이야. 조국을 민주당으로 입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이해관계가 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조국이 입당을 하면 조국이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되면 정청래의 꿈은 물거품이 되지.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데까지는 문조털레유가 이익을 공유했는데 합당 문제에서부터 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전 뭐 이거는 정청래의 속을 모르겠는데 정청래가 먼저 기자회견에서 합당을 제안하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합당을 막기 위한 합당 제안 이었을 수도 있다. 이걸 뭐 본인만 알고 있겠죠. 합당을 막기 위한 합당 제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 늦은 시점에 합당을 꺼냈어요. 정청래가. 그것도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일부러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합당이 안 되게.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김어준 그러니까 그 문조털에게
빚을 진 게 있는가, 김어준한테. 정청래가. 이 빚을 안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당을 전제로 본인이 당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합당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합당을 실제로는 하기 싫은 거야. 왜? 합당을 해서 조국이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친문 세력들이 조국을 중심으로 결집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정청래의 화양연화는 끝나는 거예요. 화양연화는 끝나고 조국은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조국이 들어오는 순간 정청래는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결과론이긴 하지만 합당을 파토내기 위해서 일부러 정청래가 저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조국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응? 조국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야. 자기가 훨씬 나은 거야. 아니 제가 정청래 입장이라고 해도 왜 조국한테 내가 양보를 해야 돼? 이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아니 모자라도 저렇게 모자란 사람한테 왜 양보를 합니까? 양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더 난데 굳이 조지리를 차기 대권 주자로 해야 돼?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친문 대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국을 친 거예요, 이번에. 응? 그래서 털레반들이 지금 뭐 과대망상을 넘어서 제가 볼 때 정신분열 상태에 왔어요.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 다 떠나서 김용남을 평택에 공천한 건 정청래인데, 아니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건 그럼 정청래인 거잖아. 아니 이게 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누가 공천한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이현주가 조국을 죽이려고 김용남을 보냈다. 에? 또 뭐 누굽니까? 김민석이 조국을 죽이려고 김용남을 보냈다. 아니 김민석이 공천권이 있어요. 이현주가 공천권이 있어요.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 중앙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리고 정청래랑 통화했잖아요. 요즘 보니까 매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아. 정청래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청래는 이 기회에 조국을 날려버리는 게 목표다. 그게 분명하다. 그래서 털레반들이 그 엉뚱한 사람 욕하지 말고 정청래를 깔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이 평택이 확실히 평택 이 대첩을 통해서 이 명파리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장수야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개장수가 완전히 커밍아웃을 했대요. 어젠가 오늘인가 뭐 방송을 보니까 조국을 밀겠다고. 아니 그 개장수 왜 이러지? 이 개장수가 그 정청래 깐부인데 그 마포에서 정청래 그 가방 모찌하고 있는 애가 개장수인데, 야 이거 정청래를 밀어야 되는데 정청래가 조국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개장수가 조국을 밀겠대. 근데 개장수도 개장수 그 시사타파 이종원이요. 그 개장수도 민주당원 아닌가요? 여러분? 개장수 민주당원 맞지 않아요? 뭐 자기가 당원이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조국을 밀면 해당 행위 아닌가? 그러잖아. 민주당 당원이 다른 당 후보를 밀면은 그건 해당 행위 아니에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와 관련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털레반들을 위해서 오늘 정청래가 이틀 연속으로 지금 확인 사살을 하고 있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틀 연속으로 지금 확인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이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그 백운기 TV에 정어리 TV죠. 백운기 정어리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정청래랑 통화한 내용을 오늘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조국을 보내려고 한다라는 걸 오늘 확실히 또 인증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평택을에 조국 후보 측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해 민주진영의 후보 자격이 없다며 과거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조국 사태 당시의 발언에 대해선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다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외의 논란에 대해선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늘 새벽 평택항 관제센터를 찾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정 대표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제가 정청래 당대표 새벽에 이제 평택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뵀거든요. 근데 앞으로 단일화라는 얘기는 금지어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조국 후보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 과거 조국 대표를 비판했던 것 역시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해보고 사과를 드리겠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어요. 과거 조 대표가 주가 조작 세력 최정점이라고 말했던 것 등을 뜻하는 겁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일 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공세를 예상했다면서도 웬만한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오늘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2014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5억 3천만 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평택을에서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6억 7천만 원가량을 누락 신고해 당선 무효형을 받아 보궐 지역이 된 걸 언급하며 민주당과 김 후보를 모두 저격한 겁니다. 그 과거의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셔야 정책 경쟁이고 정체성에 대한 토론입니다. 두 후보 간 신경전은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정리된 거 아닙니까? 예, 정청래가 오늘 새벽에 평택을 방문했어요. 뭐 평택만 간 건 아니지만은 평택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새벽에 김용남 후보하고 평택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단일화는 금지어다. 예, 앞으로 단일화는 입에 담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게 무슨 어떤 뇌피셜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여러 차례 정청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확인사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을 보내버려라. 김용남의 임무는 그거다. 단일화는 지금 꺼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당에서 돌린 게 있어요. 뭐 여론조사 꽃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돌리는 거는 사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당에서 돌리는 게 가장 그 객관적인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미 이제 돌려보고 김용남으로 공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대략 판세를 알고 있어요. 지금 공천을 안 한 상태에서 김용남 후보가 3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하정우 후보는 뭐 2주 정도 계속 빌드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30%를 겨우 넘잖아.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하정우에 비하면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남이 평택 갈 거다라는 거를 대부분 몰랐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거의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하남에 못 간다. 뭐 용남, 하남, 가남 막 그러고 생쇼들을 하던데 김용남 후보도 뭐 하남을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하남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청래가 이광재하고 이광재를 뭐 이미 언급을 한 데다가 이광재하고 조국을 붙일 수는 없지. 그건 진짜 고륙 상쟁이잖아요. 같은 집안끼리 싸움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광재를 평택에 붙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광재가 하남을 갈 가능성이 높으니 김용남 후보는 평택이 될 거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택 좋다. 뭐 평택 피하시지 마라. 오히려 꿀지역구다. 거기 조지리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나와도 선거가 사람이 나오면 어렵구나. 예, 복만삼님 정청래 난 족구기가 싫어요. 그냥 싫어요.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말만 하면 분란 일으켜요. 맞아요. 조국이 지금 그러고 있네. 아니 사람도 아니고 모지리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쉬운 지역구가 어딨어. 그 꿀 지역구지. 그래서 저는 평택 나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체급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천재평론가의 방송을 매일 보고 계시는 거야. 제가 말한 그대로가 됐잖아. 그죠?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구가 되는데 김용남 체급 커진다.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불러댈 거다. 그리고 선거 앞으로 30일 동안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될 그런 지역이 평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밌잖아. 사람하고 모질이하고 싸움이 났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재밌는 게 어딨어요. 사람하고 모질이하고 싸움이 났잖아. 그래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제가 나름 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나름 언론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언론의 생리를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김용남 뜬다 이거. 그리고 어렵지 않다 조국 이기는 거. 단일화할 필요 없다. 이것까지 다 맞았잖아 지금.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김용남 후보 지금 꿀 빨고 있잖아요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저기 방송국 순회하면서 진짜 편하게 선거운동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만약이 아니라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가 조지리를 집으로 보내고 나면은 체급이 달라져요 이제 김용남. 국민의힘에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손학규를 보낸 남자, 조국을 보낸 남자, 만덕산 전문가, 탄광으로 보내는 남자. 다 탄광으로. 조국도 가서 이제 다음 총선에 나오려면은 1년 동안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1년 동안 탄광을 가야 돼요. 저는 영월을 추천합니다. 지금 왕과 사는 남자가 이제 데이트를 쳤잖아. 1600만 관객이 들었고 영월에 지금 관광객도 많고 영월이 이제 거기 예전에는 탄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월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석탄을 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총선 때 아유 그냥 불쌍하다 우리 조질이 이번에는 한번 금배지 달아주자 뭐 이런 여론이 생길까 말까야. 그래서 탄광으로 영월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종 아들 단종 이것도 뭐 이미지도 비슷하잖아. 그죠? 게다가 이제 그 정청래한테 머슴한테 이제 두들겨 맞고 영월로 유배가는 이것도 그림 좋고 이거 서사가 완성되잖아. 서사가 좋잖아 이거. 그래서 21세기에 단종으로 조국은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은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하면 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까 말까 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김용남 후보는 탄광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탄광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니야. 손학규 탄광 보내고 조국 탄광 보내고 이러면은 이제는 전국구 정치인이 되지. 다음에는 이제 당 지도부 도전도 할 수 있지. 뭐 최고위원 정도 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최고위원회 이제 도전해가지고 김민석 총리 할 때 최고위원도 한번 하고 몸이 올라가는 거야. 게다가 뭐 소년급제 아닙니까? 그 우리 저기 김용남 의원 머리가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과거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이다 있다 온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딱 지켜보니까 김용남 의원이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소년급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딱 느꼈다니까. 같은 서울대 법대인데 왜 그래? 한 10년 후배 되는 거 아닌가? 10년 가까이 후배일 텐데 왜 같은 서울대 법대인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서울대 법대가 참 희한한 그 대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이제 뭐 확실히 저는 뭐 이제 꽃가마 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는 김용남을 보내가지고 조국 관뚜껑에 대못을 박는 게 목표다 이번에. 조국이 날아가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친문 진영의 후계자는 정청래가 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뭐 김어준이 정치가 얄궂다, 정치가 비정하다 막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개 주접을 떨어도 정청래가 자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만약에 조국이 없다고 해보세요. 조국이 없으면은 누가 그러면은 조국 외에 누가 친문 진영의 대표 주자 뭐가 를 할 수 있어? 김경수? 모질이 가니까 바둑이가 옵니까? 아니 없어요. 조국이 볼 때 경쟁자가 없어. 김경수 정도는 뭐 조국도 보냈는데 김경수 정도는 뭐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결국은 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 김어준하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준이가 지금은 좀 상처를 입어도 결국은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정청래가. 그래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친문 집안에 어차피 뭐 대가 끊겼는데 그럼 뭐 양자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기왕에 양자 드리는 거 머슴하던 사람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사람 양자로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결국은 저기 정청래로 친문 진영이 결집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정청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만 날려보내면 된다. 이게 정청래의 저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들이 저는 이제는 좀 꿈 깨고 현실 직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이런 거야. 뭐 정청래 빨면 되지 뭘. 지금까지 빨아왔는데 뭘 조국을 살리겠다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뭐 애를 씁니까? 뭐 꼭 조국이 꼭 대통령 안 되면 뭐 문씨 집안 뭐 큰일 나요? 큰일 나는구나.